x가 y로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고요. 반응물의 개수는 1, 생성물의 개수는 2가 되겠네요. 온도는 T에서 X기체 1리터에 1몰을 강철 용기에 넣고 반응시킬 때의 반응 시간에 따른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나타냈고요. 구간 1에서는 아직 화학평형 전이 되는 거고 구간 2에서가 화학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화학평형 상수를 나타내면 평형 상태에서의 반응물 X의 농도분의 생성물 Y의 농도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기억 T에서는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크다. 우리 구간 2에서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화학평형 상태. 그러면 그 전 구간에서는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빠른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구간 2에서 전체 기체 압력은 일정하다. 예. 구간 2에서는 평형 상태니까 뭐 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그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기체의 양은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래서 기체 압력이 일정한 거고요. 구간 2에서 x의 농도분의 y의 농도의 제곱, 즉 화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값은 일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반응물 AB가 반응해서 생성물 C가 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요. 온도는 일정하고, 그리고 이제 평형상수 K는 평형 상태일 때의 반응물 A의 농도의 제곱 곱하기 B분의 생성물 C의 농도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1리터의 강철 용기 부피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A와 B가 각각 2몰을 넣었을 때, 그러면 반응 전 A, B는 각각 1리터에 4몰과 2몰이니까 4몰농도와 2몰농도, 그리고 C는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A가 2몰이었다라는 거는 2몰 반응한 거고요. 그럼 B는 1몰 반응한 거고, 생성된 C는 2몰이 생성됐겠네요. 그러면 평형 상태일 때 A는 2몰 농도, B는 1몰 농도, C는 2몰 농도가 되겠죠. 그러면 평형 상수 식에다 대입을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1분의 2의 제곱, 그러면 3번이 나오겠네요. 세 가지 화학 반응식과 그리고 이제 평형수를 각각의 평형상수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아래 이제 이 NO2 그리고 3O2가 반응해서 이 N2O4가 생성되는 이제 화학 반응에서의 평형상수 K를 나타내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두 가지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정반응의 평형상수의 역수에 해당한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A가 이제 반응해서 B가 되는데 이제 B의 개수는 2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의 평형상수는 대괄호 안 묶을게요. A분의 B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이 반응에 대한 역반응, 그럼 역반응은 이 B가 A가 되는 반응이죠. 그러면 이때 역반응을 우리가 K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B의 제곱분의 A. 그래서 우리 K 값이 예를 들어서 A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역반응에 대한 평형상승은 A분의 1의 관계가 나온다라는 이제 내용과, 또 이제 이 평형상수, 이제 정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를 할게요. 정반응에 대한 평형상수의 2배. 그러면 정반응에 대한 평형상수의 2배는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화학 반응에서의 그 반응식의 개수가 2배가 된다면 이제 이런 거죠. 이 A는 이제 4배가 된다. 이때의 화학 평형 상수를 우리가 K2'이라고 한다면요. 이때 반응물 A의 농도의 제곱분의 생성물 B의 농도의 4승. 그러면 결론적으로 K의 제곱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n배를 하게 되면 평형상수는 n승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또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식을 가지고 갈게요. 이거 1번식이라고 할게요. 1번식, 그리고 얘를 2번식, 얘를 3번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만약에
1번식을 이제 마이너스 2를 이제 여기다가 곱해준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역반응. 그래서 이 N2O가 이 N2 더하기 O2가 된다라는 거. 그쵸? 그러면 이때의 평형상수는 K1 프라임이라 할게요. A분의 1이 되는 거죠. A분의 1.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2를 곱해줬어요. 2. 그러면 개수가 4n2 빼기 4n2 더하기 이 O2니까 그때의 평형상수를 K1 프라임으로 줄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A의 A분의 1의 제곱. 왜냐면 개수가 뭐가 된다? 상수, 평형상수의 지수가 된다. 그래서 A제곱분의 1 이렇게 이제 또한 나타내진다라는 이런 이제 개념을 알고서 우리가 3번 문항을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 한번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우리가 이제 1번식, 두 번째를 이제 2번식, 세 번째를 이제 3번식이라고 한다면 아래에 이제 식을 우리가 1번과 2번과 3번의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1번식에 마이너스를 취해주고요. 그리고 2번식에 2 마이너스를 취해주고 3번식에는 2를 이제 곱해줘서 이 세 개의 식을 다 이제 더해주면 우리 아래에서의 이 식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 1번식에 마이너스 그러면 역반응 평형상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역방향 평형상수는 A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역방향에 대한 개수가 2니까 지수가 또 2로 가는 거죠. 그래서 B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3번식은 이제 정반응에 대한 제곱, 이제 C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각각의 평형 상수를 이제 곱을 해주면 A분의 1 곱하기 B 제곱분의 1 곱하기 C의 제곱이 아래 반응식의 평형 상수가 나와요. 그러면 AB 제곱분의 C의 제곱 있나요? AB의 제곱분의 C의 제곱. 예.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반응물 A, B가 개수 B가 A 대 1로 반응해서 생성물 C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생성물의 개수는 C가 되는 거죠. 이때 평형상수를 이제 나타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리터의 강철 용기에 그러면 1리터의 강철 용기라는 거는 이제 기체의 양이 이제 몰 농도에 이제 비례하는 값을 나타낸 거고요. 아래에 A가 처음에 0.8 몰 이제 농도 그러니까 0.8몰 있었고요. B는 0.4몰 있었어요. C는 없었고. 근데 A가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0.4가 반응했고요. 그리고 이제 B는 0.4에서 0.2 그리고 C는 0에서 0.4만큼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형일 때는 A가 0.4 몰농도, B가 0.2 그리고 이제 C가 0.4가 됐고요.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반응물과 이제 생성물의 반응한 양과 생성된 양을 통해서 개수 B가 2대 1대 2라는 관계식을 알았죠. 그러면 평형 상태일 때 우리 평형 상수를 계산하면 반응물의 농도 A 0.4의 제곱, B 0.2, C는 0.4의 제곱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형 상수는 그러면 0.2분의 1. 그러면 5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 A 플러스 C는 4가 된다. 예, 그렇죠. 개수 A2, C2 그러면 이제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에서의 반응 지수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럼 T는 지금 평형 상태잖아요. 그럼 평형 상태일 때 반응 지수와 평형 상수는 어떻다? 서로가 같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반응 지수와 이제 평형 상수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평형 상수가 반응 지수보다 클 때가 있고요. 같을 때가 있고 지금 4번 문제처럼 그리고 반응 지수가 클 때가 있죠. 뭐 이해를 하는 것도 이제 좋지만 이제 결론을 먼저 본다면 평형상수가 반응 지수보다 크면 이거는 이제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이제 우세한다라는 거. 역반응도 당연히 일어나죠. 근데 이제 정반응이 더 우세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같을 때는 이제 평형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거. 그리고 반응 지수가 더 크다라는 거는 이때는 정반응도 일어나긴 하지만 역반응이 정반응보다 더 이제 우세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내용도 같이 정리하시고 암기를 해 주세요. 고정된 장치, 그러니까 고정된 장치라는 거는 부피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소하고 아이오딘이 1.0 몰농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오딘이나 수소가 생성이 되는데 그때 개수비는 1대 1대 2. 초기에 수소기차와 아이오딘이 1.0몰 농도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평형일 때는 X몰 농도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생성물인 아이오딘이나 수소는 처음에는 0이었는데 최종적으로 1.46몰 농도만큼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1.0몰 농도, 1.0몰 농도, 0몰 농도가 있었고 우리 H2가 A몰 농도만큼 반응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아이오딘도 A몰 농도만큼, 그러면 아이오딘이나 수소는 이 A몰 농도만큼 생성돼서 최종적으로 1-A몰 농도 남고요. 그리고 아이오딘은 이 A몰 농도만큼 생성이 됐겠죠. 그때 이 A에 해당하는 아이오딘이나 수소의 몰 농도가 얼마? 1.46이다.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값은 2로 나누니까 0.73인가요? 예, 0.73. 그러면 반응 후 남아있는 수소와 아이오딘은 0.23? 0.27 몰 농도씩이 남았다라는 결론. 그래서 X는 남은 아이오딘과 수소 기체 0.27 이런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가에서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모두 0이 아니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서로 같은 동적 평형 상태.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T 이후의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부피를 2배로 하면 반응 지수는 평형 상수보다 작다. 기체의 양은요, 동일한 거고요. 그냥 부피만을 이제 2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압력이 2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압력이 줄어들었으면 압력을 증가하는 쪽으로 새로운 확평형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둘 다 2죠. 그러면 압력을 변화시켜도 정반응이 됐던 역반응이 됐던 반응물의 양의 변화는 새롭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부피를 증가시켜서 압력을 줄여들여도 더 이상 정반응으로 우세하지도 않고 역반응으로 우세하지도 않는 그런 그냥 화학평형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T 이후의 실린더 속의 전체 기체의 부피를 2배로 하고 압력을 2배로 줄여도 반응 지수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평형상수는 반응 지수와 같기 때문에 정반응도 아니고 역반응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1번. 반응물 A, B와 생성물 C의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초기 농도하고 이제 평형 농도가 주어져 있어요. 온도는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기 T도에서 농도로 정의된 평형상수는 이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평형상수는 반응물의 농도 평형일 때 곱하기 반응물의 농도 분의 생성물의 농도. 그럼 반응물의 농도 A가 평형일 때 0.2, B도 0.2, 그리고 C는 0.4. 그럼 얼마 나오나요? 그쵸? 10이 나오네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평형 상태에서 강철 용기,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헬륨 기체에 넣어도 각각의 기체의 부분 압력의 변화는 없어요. 농도의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반응이 정반응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역반응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네요. 니은 초기 농도가 0.1, 0.4, 1.6이면 역반응이 우세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반응 지수를 한번 나타내 봐야 되겠죠. 그럼 반응 지수 0.1 곱하기 0.4분의 1.6.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40이 나오죠. 그러면 반응 지수가 평형 상수보다 크니까 이 반응은 역반응으로
우세하게 진행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 반응물 A, B가 이제 생성물 C가 되는 반응이고요. 초기 상태에 1리터에 0.3, 0.2, 0.5 만큼의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이 들어있고요. 고정장치가 계속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보기 x 플러스 y가 0.8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양적 관계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하고 B가 이제 반응을 해서 이제 C가 된다. 그때 초기 0.3, 0.2, 0.5가 초기 상태의 A, B, C의 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가 0.1몰 농도가 됐죠. 1리터에 0.1몰. 그러면 0.2에서 0.1로 감소했네요. 0.1만큼 반응했고 A도 0.1 반응하고 그러면 C는 0.1이 생성이 돼서 평형일 때 A는 0.2, 0.1, 0.6 그래서 X는 얼마? 0.2, Y가 0.6 값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0.8 옳은 문장이고요.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K는 50이다. 그러면 평형상수 K는 평형일 때의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여기다 이제 각각의 값을 대입해 보면 A가 0.2 곱하기 B가 0.1분의 Y가 0.6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30이 나오는 거죠. 30.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이제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디귿. 평형 상태에서 전체 기체의 부피를 0.5리터로 감소시켰다. 그러면 전체 부피만을 반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되나요? 압력이 높아지겠죠. 2배가 높아지겠죠. 각각의 기체의 부분 압력이 2배씩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새로운 화학평형은 압력을 낮추는 반응으로 진행돼야 되겠죠.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는 방향은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2,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1. 그러면 개수의 합이 큰 반응물의 양이 감소하고 개수의 합이 작은 생성물의 양은 증가를 해야지 전체 용기 내의 기체양이 줄어들면서 압력이 감소하겠네요. 그래서 새로운 화학평형은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정반응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B의 양은 0.1몰보다 큰 게 아니라 반응을 했으니까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0.1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 300도에서 A, B가 반응해서 이제 C가 생성되는 반응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델타 H 0보다 크다 흡열 반응. 그리고 평형일 때의 A, B, C의 몰 농도가 2몰 농도, 1몰 농도, 2몰 농도. 그러면 평형 상수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평형 상수. 평형일 때 A의 농도 2에다가 곱하기 B의 농도 1에 이제 개수가 2니까 지수가 2 분의 생성물의 농도 평형일 때 2 곱하기 개수가 2니까 지수가 2. 그러면 평형상수 값은 얼마가 나오죠? 평형상수 값은 2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 그래서 기억은 이제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이제 니은 한번 볼까요? 반응지수 A가 3, B가 2, 2의 제곱, C가 3, 그러면 3의 제곱. 그러면 4분의 3이 나오는 거죠. 그럼 평형상수가 반응치수보다 크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정반응이 우세한다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반응지수가 4분의 3이구나 라는 거.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평형상수는 이제 500도에서가 300도보다 크다고 했는데요. 평형상수는 뭐 농도나 압력에 대해서 변화는 없지만 온도에 따라서는 평형상수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죠. 지금 정반응에 대해서는 무슨 반응이냐면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 그럼 역반응이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역반응이 발열 반응. 그러면 지금 현재 300도씨인데 500도로 온도를 올렸어요. 그럼 온도를 낮춰주는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되니까 그 반응은 흡열 반응인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더욱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겠네요. 그러면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는 거는요. 평형상수가 어떻게 된다? 반응물의 농도가 줄어들고 생성물의 농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평형상수 값은 커지겠죠.
그래서 평형상수는 300에서보다 500도에서가 더 크다. 디귿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 사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의 반응이 된 열학반응이고요. 사산화질소는 무쇠, 그리고 이산화질소는 적갈색, 개수비는 1대2가 되겠네요. 그림 가와 나는 N2O4, NO2의 혼합기체가 들어있는 실험관의 온도를 변화시켜서, 온도를 변화시켰다라는 거는요, 평형상수도 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0도일 때,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온도 90도,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 때, 가에서는요, 연한 갈색, 그러니까 연한 갈색이 됐다라는 거는 반응이 역반응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는 얘기고, 나는 적갈색, 그러면 나는 NO2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됐다는 얘기죠. 온도가 낮았을 때 역반응으로 진행됐다. 그럼 온도가 낮았을 때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됐다라는 거는 역반응은 온도를 높이는 반응, 즉 발열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적반응은 발열 반응이 되는 거고, 또 나를 보니까요, 온도가 90도예요. 그럼 온도가 90도면 온도를 또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반응은 흡열 반응이구나. 더 기억, 정반응은 흡열 반응,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평형상수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라고 했는데요. 평형상수는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90도에서의 평형상수, 그러니까 정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는 나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가에서와 나에서 같은 게 아니라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가에서 나로에서의 이제 가에서 이제 나로 가는 이제 반응에서 실험관 속의 기체 분자수는 이라고 했는데요. 가는 역반응이 그러면 개수의 합이 2에서 1로 가는 거고요. 나로 간다라는 거는 개수의 합이 1에서 2로 가는 거죠. 정반응이니까 가에서 나가 됐다라는 거는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니까, 그러면 개수의 합이 증가하니까 기체 분자수도 따라서 증가를 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 크뮴산이온과 다이크뮴산이 반응에 대한 확반응식인데요. 확반응식을 보니까 수용액 상태의 물질과 그 다음에 리퀴드 상태의 물질 두 가지의 상이 서로가 공존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우리가 평형을 불균일 평형이라고 하고요. 불균일 평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솔리드, 이제 고체나 리퀴드는 이 밀도와 이제 화학식량으로부터의 농도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농도가 이제 상수가 돼 버려요. 그래서 상수를 함께 이제 묶어서 이제 표현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평형 상수에 또 상수를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이 불균일 평형에서는 이 고체 그리고 또한 액체를 이제 제외시킨 뭐 수용액이나 이제 기체의 이제 농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형 상수를 이제 나타낸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솔리드나 리퀴드가 있다. 그러면 솔리드나 리퀴드는 평형상수식에서 제외를 하고 나서 이제 평형상수식을 꾸며주면 된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유야 뭐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면 기억, 평형상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그렇죠? 개수 유념하셔야 돼요. 개수 여기 2, 그렇죠? 반응물의 개수 2, 생성물의 개수는 1. 그래서 이렇게 옳은 문장. 평형 상태에서 황산을 가하면, 황산을 간다라는 거는 이제 산이기 때문에 H 플러스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가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반응물의 농도가 늘어났으니까 반응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정반응 쪽으로 이제 새로운 평형이 일어난다. 그런 문장이고요. 디귿. 평형 상태에서 이번에는 소량의 이제 수나트륨을 가하면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중화 반응을 통해 가지고요. H 플러스의 농도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생성물이 이제 반응물 쪽으로, 그러니까 반응물의 양을 늘리는 쪽으로 반응이 역반응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역반응으로 진행된다라는 거는 그때 이제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어떻다? 크기 때문에 역반응으로 이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크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정답은 5번. 이산화황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제 3산왕이 만들어지는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상태는 다 기체가 되는 거고 반응물의 개수합은 3, 생성물의 개수합은 2가 되겠죠. 그러면 정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되면 용기 내 전체 기체 양이 줄어드는 거고 용기 부피가 일정하다고 한다면 압력이 감소되는 거고 그리고 정반응에 대한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정반응이 발열 반응, 그럼 역반응은 흡열 반응이 되겠네요. 온도 그리고 반응물인 SO2의 농도 그리고 압력 중 한 가지 조건을 변화시켜 평형을 정반응 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반응물의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물의 양은 증가를 시켜야지만 반응물이 감소하는 정반응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은 증가해야 된다. 그 다음 압력을 증가를 시키면 압력이 감소되는 방향, 즉 개수의 합이 작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압력을 증가시키면 개수의 합이 작아지는 쪽, 즉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압력을 증가시킨다. 온도 볼까요? 온도. 반응이 이제 정반응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그러면 평형산수가 증가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해줘야지만 반응이 정반응으로 해야 되냐?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란 말이에요. 열을 방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감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강철용기에 3염화인과 염소기체로부터 5염화인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고요. 평형 상태에서 가해서 염소기체를 추가하여라고 했어요. 그럼 염소기체를 추가했다라는 거는 반응물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이 반응은 반응물의 양이 감소되는 쪽,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되겠죠. 보기 반응 지수는 T2하고 T1에서 뭐 크다라고 했는데요. T1 가영역 평형 상태죠. T2 다영역 평형 상태죠. 그러면 가와 다에서의 평형 상수는 같겠고요. 그리고 평형이기 때문에 반응 지수도 가와 다에서 같겠네요. 평형 상수로 같은 거죠. 평형 상수 값으로 반응 지수가 T2와 T1이.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평형 상수는 가에서 평형, 다에서 평형.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형 상수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나에서는 반응물인 염소 기체를 넣었기 때문에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반응물 X 기체가 생성물 Y 기체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온도는 세 개의 강철 용기에서 동일하고 그리고 가와 나와 다에서 X하고 Y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 수는 각각 다르지만 전체 기체 분자 수는 10개로 동일하죠. 보기의 기억 평형상수는 7분의 3이다. 가에서가 평형상태 그러면 반응물 X가 7개 그리고 생성물 Y가 3개 그러면 7분의 3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나에서 반응 지수분의 평형상수는 1이다. 그러면 나에서 평형상수는 그대로 7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반응 지수는요. 반응 지수는 6분의 4. 그럼 반응 지수분의 평형상수는 반응 지수가 더 크죠. 그래서 1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디귿 다에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다에서의 반응 지수를 계산하면요. 8분의 2. 그러면 평형상수보다 반응 지수가 어떤가요? 작죠? 평형상수가 7분의 3. 그러면 반응은 정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황화수소와 산소가 기체 상태에서 반응해서요. 기체 상태의 수증기랑 그리고 고체 상태의 황을 이제 형성하는 반응식이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고요. 강철용기. 강철용기는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온도는 일정하고 황의 부피는 무시한다. 이 반응을 정반응 쪽으로 새로운 평형을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라고 했고요. 반응물인 산소를 추가하면
반응물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향인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옳은 문장. 황을 소량 제거한다. 황을 제거하든 황을 더 넣어주던 이 황은 즉 솔리드 상태의 이제 고체 혹은 이제 그 리퀴드 상태의 액체 같은 경우는 농도의 변화가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평형상수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그래서 고체나 액체를 이제 제거해도 평형에 영향을 이제 주지 않기 때문에 평형 이동에는 뭐 새로운 평형 이동이 이제 일어나지는 않게 돼요. 그래서 니은 제거하든 더 넣어주든 상관없고요. 아르곤을 첨가한다.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죠. 그러면 강철 용기, 부피의 변화가 없는 용기 내에 아르곤을 이제 첨가를 하게 되면 각 기체의 부분 압력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네요. 그래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압력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평형 이동을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디귿도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1번.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질소가 되는 화학 반응을 표현했고요. 이산화질소는 적갈색, 개수가 2, 그리고 사산화 이질소는 개수가 1, 무색. 평형 상태, 가가 평형 상태고요. 거기서 압력을 가했대요. 압력을 가하니까 부피가 줄어들면서 적갈색의 이산화질소 때문에 농도가 진해지는 효과에 의해서 색깔이 짙은 갈색을 띈 거고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다시 어떻게 됐나요? 진한 적갈색이 옅은 적갈색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옅은 적갈색으로 변한다는 거는 이 적갈색의 이산화질소가 무색의 사산화 이질소로, 즉 반응이 정반응으로 진행된다. 근데 압력을 가하게 되면 압력이 감소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개수압이 적은 쪽으로, 그래서 개수압이 적은 쪽인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한다. 보기에 기어 NO2의 몰 분율은 다가 가보다 크다. 몰 분율은 전체의 기체 양분의 자신의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는 반응이 이제 정반응 쪽으로 이제 반응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NO2의 양은 이제 감소하는 거고 N2O4의 양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NO2의 양이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드니까 역시 NO2의 몰 분율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다가 가보다 크다가 아니라 반응 전인 가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니은 색깔이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진한 것은 NO2의 농도가, 그렇죠, 부피가 줄어들면서 농도가 진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의 반응 지수는 이라고 있죠. 나에서 반응이 정반응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럼 정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됐다는 것은 평형상수와 반응지수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평형상수가 반응지수보다 크다. 그래서 반응은 정반응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체 상태의 반응물 A, B가 기체 상태의 생성물 C가 생성되는 반응이고요. 개수비는 A 대 B 대 C. 그리고 엔탈피 변화, 반응 엔탈피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요, 발열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반응이 발열, 그리고 역반응이 흡열 반응이 된다. 그림은 온도가 T1과 T2일 때 압력에 따른 C의 수득률. 수득률은 이제 이론상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양을 우리가 이제 수득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공급한 양분의 생성된 양의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A 플러스 B가 C보다 크다. 그럼 온도가 이제 T1일 때, 그러니까 통제가 된 거죠. 온도는 T1으로 통제를 시켰고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수득률이 높아졌다. 즉 생성물의 양이 늘어났다.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진행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압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화학 평형이 일어나야 되니까 개수의 합이 적은 쪽, 즉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반응물의 개수합보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2하고 T1을 비교했을 때 T2일 때가 수동률이 줄어들었죠. 즉 생성물의 양이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가 어떻게 됐다?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정반응에 대한 정도가 약해졌다. 그래서 수동률이 적어졌다. 그래서 온도는 T2가 T1보다 높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정반응이 바늘 반응이잖아요. 그럼 온도가 낮을수록 평형상수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T2가 T1보다 크니까 평형상수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온도가 낮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과 니은 3번. 기체 상태 반응물 X가 기체 상태의 생성물 Y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고요. 계수비는 1대 Y. 강철 용기의 25도와 그 다음에 55도에서의 온도를 유지하는 동안 시간에 따른 X와 Y의 물 농도를 나타냈는데요. 우리 Y의 계수부터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리 양쪽 관계를 통해서 반응물 X가 이제 Y가 되는 이제 과정. 초기의 X의 농도는 4몰 농도였고요. Y는 0. 근데 이제 25도일 때 평형일 때 X의 농도가 3이라는 거는 1만큼의 농도가 변했고 Y는 2만큼의 농도가 생성이 되었다. 그래서 농도는 3 그리고 2로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한 거고.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1대 2로 반응했기 때문에 개수 Y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평형상수 이건 이제 25도일 때 평형상수가 되는 거죠. 25도일 때 평형상수는 반응물의 농도 3분의 생성물의 농도 2의 제곱 그러면 3분의 4 그래서 25도일 때 평형상수는 3분의 4의 값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온도를 55도로 높여줬을 때는 반응이 어떻게 진행됐나요? 반응물의 양이 대략 늘어났죠. 그럼 반응은 역반응으로 진행됐다. 온도가 올라갔을 때 역반응으로 진행됐다는 거는 역반응이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 된다. 그래서 니은 정반응은 발열 반응 옳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55도에서의 평형상수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면 평형상수 값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평형상수 반응물 3.5 그리고 생성물은 1.0의 제곱 그러면 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2가 되는 거죠. 7분의 2 그래서 평형상수 값이 3분의 4에서 7분의 2로 감소됨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55도에서의 평형상수 7분의 2분의 25도에서의 평형상수는 3분의 4 그러면 6분의 28 즉 3분의 14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다 옳은 문장. 물질 X의 상평형 그림이고요. X는 H2O 또는 CO2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융의 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융의 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은 H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얼음 그리고 가영역은 물 그리고 이제 수증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곡선의 이름을 쓰면 융의 곡선, 증기, 압력 곡선, 이제 승화 곡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 개의 상이 서로가 공존하는 이 지점을 우리가 삼중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삼중점 이하의 압력에서만 승화라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가에서는 이제 액체 상태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1기압에서 X의 밀도는 고체가 액체보다 크다. 한번 볼까요? 1기압. 지금 1기압이 이제 여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기압일 때 고체 여기 액체 여기 그러면 밀도는 액체가 고체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융의 곡선의 기울기가 음의 값이기 때문에 X는 H2가 되는 거고 그러면 1기압에서 물과 얼음 중에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작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 압력이 높아질수록 X의 녹는 점은 어떻게 되나요? X의 녹는 점은 점점 낮아지는 거죠. 점점 온도가 낮아지네요. 끓는 점 역시 어떻게 되나요?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디귿 녹는 점 높아진다가 아니라 이제 낮아진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두 가지 상평형 그림이 주어졌고요.
X하고 Y는 각각 CO2하고 H2 중에 하나다. 지금 Y가 음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Y가 H2O가 되는 거고요. X는 CO2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보기 옳은 문장이고요. 기억에서 고체와 액체가 평형 상태에 존재한다. 기억은 증기압력 곡선, 고체와 액체가 아니라 액체와 기체가 평형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을 낮추어. 그러면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만 낮추어서 솔리드 상태의, 즉 얼음에서 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을 낮추면 볼까요? 압력을 낮추면 지금 여기는 물이 되는 거죠. 물, 리퀴드 상태. 그리고 압력을 낮추면 밀도가 작아지겠죠. 밀도가 작아지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뭐가 됐나요? 솔리드인 얼음이 됐네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을 낮추어 솔리드에서 리퀴드, 즉 물에서 얼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얼음에서 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물에서 얼음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 옳지 않는 문장. 정답은 1번. 가는 빈 플라스틱 스포이트에 드라이 아이스 고체를 넣고요. 입구를 단단히 막아 두었을 때 액체 이산화탄소가 생긴 것을 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액체 이산화탄소라는 건요, 우리 삼중점보다 압력이 높을 때 액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거죠. 3중점 이하일 때는요,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와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확인했다, 생성됐다라는 것은 5.1기압 이상이다. 그래서 기억, 가에서 이산화탄소 기체 압력은 5.1기압보다 높다. 그런 문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기억은 3중점이죠. 세 가지 상이 공존하는 지점.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 1기압 217켈빈, 한 이 정도가 1기압이 될까요? 그러면 요 지점이 되겠네요. 기체 상태에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는 구간.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가 서로가 함께 공존함에 의해서 평형 상태를 이루는 지점은 승하곡선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1기압일 때는 이 정도 온도가 되겠네요. 근데 온도가 217켈빈일 때는 승하곡선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즉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공존하는 구간.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